목요일, 또 목요일이다.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감정도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옷깃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퍼질 때 시아버지의 익숙한 불쾌한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준비도 하지 못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앉아있는 학생이 된 기분이다. 나는 오븐에 구운 파스타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순한 요리다. 오늘은 그 이상을 하려요도 기운도 없었다. 하루 종일 학교일, 집안일, 딸아이가 잃어버린 물통까지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냥 이 파스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다. 하지만 이 집 어른들 눈에는 언제나 부족한 뿐이다. 시아버지는 식탁의 맨 끝에 앉아 코를 훌쩍이며 포크로 파스타를 휘저었다. 그리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저녁이라고 내놨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익숙한 말투였다. 그는 계속해서 마치 이 식사가 자신의 품평회인 양 말했다. 요즘 여자들은 참 이상해. 애들 밥 같은 걸 만들고선 가족을 챙긴다고 하지.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딸아이의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막내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지난주처럼 완두콩은 안 들어갔네. 남편은, 내 편이어야 할 그 사람은 그저 웃으며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요즘 지은이는 모든 걸 대충대충 해요. 이 결혼도 그렇고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고 그냥 이 식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무너지는 내면을 숨기며 겉으로는 차분한 척 연기했다. 딸아이가 나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너무 오래 침묵해왔다는 걸 알았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묵묵히 접시를 치웠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남편이 지나가며 물었다. 내일은 뭐 먹을 거야? 나는 돌아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리고 돌아섰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알아챌까? 나는 그날 접시를 몇 개나 씻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물이 손을 스쳐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현우는 먼저 방으로 올라갔다. 평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사과 한마디 없었고 미안한 표정조차 없었다. 마치 식탁에서 있었던 일들이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나는 식탁에 홀로 남았다. 와인잔 하나와 노랗게 지친 조명 아래 정막만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갔지만 분명 자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처음 봤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살려줘. 답장은 늘 그렇듯 웃긴 밈 하나와 짧은 한 줄이었다. 또 목요일이야? 힘내. 웃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왔다. 와인잔을 다시 들고 내 옆을 스치듯 지나며 말했다. 이젠 봄이 오려나 보다. 방금 누군가가 산산조각 난 자리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날씨 이야기를 꺼내는 그 여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쓰러웠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여자, 침묵이 미덕이라고 믿는 여자. 그 여자를 나는 불쌍하게 느꼈다. 멀리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와인을 홀짝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요즘 것들은 나약해. 우리 집에선 그런 며느리 벌써 내쫓겼지.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지막 잔을 설거지통에 넣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현우는 밤늦게 방에 들어왔다. 나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등을 돌렸다. 마치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처럼.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생각했다. 내가 여길 떠나면 어떨까? 영영이 아니라 단 하루, 이틀, 주말이라도 좋다. 가짜 웃음 없이 살아보고 싶다. 숨 좀 쉬고 싶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럼 아이는? 집은? 내가 지켜온 모든 건 어떻게 되지? 대답은 바로 이 침묵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냉정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났다. 아이들 우유를 데우고 도시락을 챙겼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어제와는 달랐다. 현우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침은 안 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오늘은 피곤해. 각자 알아서 해. 그는 찡그렸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딸아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어젯밤에 엄마 슬펐어?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파스타 맛있었어? 난 좋아해. 나는 웃었다. 목이 메이도록. 나는 알았다. 남편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멈춰야 한다. 나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일기를 쓰려는 건 아니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기억하고 싶었다. 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이렇게 적었다. 6대 10알람보다 먼저 깸. 아들이 이불을 걷어차서 6대 35 우유 데우고 딸아이 소풍 도시락 준비. 7대 20 빨래 바구니 비우기. 남편 속옷까지. 누구도 힘들지? 라고 묻지 않음. 나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기록했다. 딸 선생님 생일 챙긴 것. 남편이 TV 리모컨이 안 된다고 짜증낼까 봐 배터리 미리 바꾼 것까지. 사진도 찍었다. 청소 전이 거실, 접기 전이 이불, 장보기 전 텅 빈 냉장고. 누굴 고발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내 눈으로 내 삶을 보고 싶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 자신이 안쓰러워졌다. 그날 오후,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부엌을 힐끔 보더니 말했다. 저녁은 뭐야? 나는 공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는 잠시 멈추더니 비웃듯 말했다. 아직도 삐쳤어? 참 미련하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눈빛은 내가 봐도 낯설었다. 차분하고 원망도 없고 그냥 텅 빈. 삐친 게 아니라 이제 깬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왔다. 이젠 초인종도 누르지 않는다. 비닐봉지 하나와 익숙한 그 미소. 다 지나간 일이잖니. 반찬 좀 가져왔어. 새로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냥 말했다. 전 요리 안 해요. 하고 싶으시면 부엌은 저기예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진심이니? 진심이에요. 주방은 조용했다. 결국 어머니가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과 거실에서 퍼즐을 맞췄다. 마늘을 너무 볶은 냄새, 간장 냄비가 넘치는 소리, 그 모든 게 어색하게 들렸다. 잠시 후 현우가 말했다. 밥 먹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딸아이가 조용히 묻는다. 오늘은 엄마랑 따로 먹는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우리 셋만 먹자. 우리는 방 안에서 라면을 먹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인형 토토 이야기, 그리고 오랜만에 터진 아이들 웃음소리. 나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식사였다. 비난도 없고 눈치도 없고 오직 웃음과 오래 잃어버린 평온만이 있었다.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왔을 때 현우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나는 말했다. 짐 정리하고 있어. 내일 애들이랑 친정 갈 거야. 그는 쳐다보며 비웃는다.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는데?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뭘 얻으려는 게 아니야. 더 잃지 않기 위해서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섰다. 어디까지가 참음이고 어디서부터가 비굴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내 아이는 여자는 당연히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막고 싶었다. 아침 공기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아이들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일어났다. 마치 오늘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나는 아이들 가방에 옷 2벌, 칫솔, 물티슈,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챙겼다. 도시락 하나엔 어젯밤 남은 밥, 김, 계란말이, 별거 없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했다. 현우는 아직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아무 말도 남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딸아이는 속삭였다. 진짜 할머니 집 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오늘은 엄마랑 너희 둘, 셋이서 작은 여행 가는 날이야. 도로 위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대신 딸아이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아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 저 구름 봐. 고래 같아. 나는 웃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어쩌면 이 모든 순간들이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다. 3시간 뒤 친정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다. 낡은 2층 집, 오래된 나무 대문, 벽에 걸린 풍경시계 소리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기분이었다.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안았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무너진 마음을 꿰매주는 듯했다. 너무 늦게 왔지? 내가 말했다. 그래도 와줘서 다행이야. 엄마는 그렇게 답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따뜻한 방에서 골아떨어졌다. 나는 엄마 옆에서 묵은 숨을 토해냈다. 다들 내가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해.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엄마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번엔 눈물 없이 떠나고 싶었다. 그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했다. 무섭고 막막하고 갈 곳이 불분명해도 그래도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차려준 미역국 냄새에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평온함이 느껴졌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침 반찬이 뭐였는지 따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딸아이는 꽃잎을 모으고 있었고 아들은 나무 아래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다. 점심 무렵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현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보지도 않던 시누이까지 연달아 울리는 벨소리, 화면 가득한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언제 돌아올 거야? 애들 학교는 어쩔 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친정집 앞에 나타났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피곤한 표정으로. 엄마는 문 앞에서 막아섰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기 우리 지은이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애써 웃었다. 엄마라는 사람이 집을 비우면 어떡하니? 현우가 힘들어해. 애들도 아빠가 그리워할 거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나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다 가족이야. 다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을 뿐이야. 가족이면 더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늘 저는 이해하고 참아야만 하죠? 그 순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시락 가방을 내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젠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메모장을 꺼내 제목을 적었다. 나의 새 계획, 아이들 전학 절차 알아보기, 월세 가능한 작은 집 리스트, 일자리 시간 조율, 법률 상담 일정 확인. 모든 걸 완벽히 정리하진 않았지만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이제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변하기를, 사과하기를, 나를 존중해주기를 그들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내 방식의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 어떤 말보다 강했다. 작은 원룸 하나. 햇볕은 잘 들지만 벽지는 오래됐고 세탁기는 돌아갈 때마다 덜컹거린다. 냉장고는 반쯤 비어있고 가스레인지엔 국 하나 끓일 냄비밖에 없다. 하지만 이곳은 내가 고른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나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긴 작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진짜 집이야. 그 말에 딸아이는 웃었고 아들은 침대 위를 뛰며 외쳤다. 와, 이불이 폭신해.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다. 이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눈물이었다. 첫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섰다. 설거지할 그릇은 단 2개였지만 그 무엇보다 뿌듯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낯설었다. 야윈 듯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싸움. 하지만 나만이 끝낼 수 있는 싸움. 며칠 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초등학교로 전입신고를 했다. 학교 상담실 선생님은 조용히 내게 물었다. 힘드셨죠? 나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결국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나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작은 상 위에 둘러앉았다. 딸아이는 우리만의 피크닉 같다 고 했고 아들은 여기선 아무도 엄마를 혼내지 않아서 좋아 라고 말했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창밖으로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창을 닫고 조용히 커튼을 내렸다. 새로운 삶. 아직은 불안정하고 서툴고 가진 것도 적지만 이곳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저녁을 막 끝낸 후였다. 아직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치운 식탁 위에는 김이 남은 국물 그릇이 있었다. 2번째, 3번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인터폰을 켜자 낯익은 얼굴이 떴다. 현우. 숨이 잠시 멎었다. 하지만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아이들 방 문을 닫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자 몇 개, 밀크티 2병, 그리고 표정은 어딘가 초조했다. 애들 보고 싶어서 왔어.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살짝만 열었다. 몸으로 입구를 막은 채 차분히 물었다. 당신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았어? 장모님한테 들었어. 걱정돼서. 아니, 미안해서 왔어. 그의 눈동자에서 오랜만에 후회를 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회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아이들 자고 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린 이 시간에 오는 사람 맞이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잠깐이면 돼. 얘기 좀 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얘기라면 몇 달 전에도 할 기회 있었지. 식탁 앞에서, 애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그날 말이야.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날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그리고 더 이상 난 당신의 아내도 아니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애들한테 주려고 놔두고 가. 하지만 다음부턴 오기 전에 먼저 연락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아무 소리 없이, 그 어떤 눈물도 없이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온몸이 후들거렸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다. 미련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 진짜 끝났다는 걸 내 몸이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다. 누가 왔어? 딸아이가 묻는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잠깐 문을 두드렸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다시는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 밤 나는 아이들 사이에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과 함께 새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해서 한때 시끄럽던 내 마음조차 잠잠해지는 느낌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이 깰 때까지 혼자 주방에 앉아 마셨다. 그 누구도 이게 아침이냐? 고 묻지 않았고 누구도 내 옷차림을 비웃지 않았다. 이게 평온이구나.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었다. 아이들이 일어나 나를 꼭 안았다. 딸아이는 말했다. 요즘 엄마 얼굴이 많이 웃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웃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아무 눈치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와의 일도, 시댁에서 있었던 일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서서히 일어섰는지도. 친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꿋꿋하게 버틴 너, 진짜 멋있어.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다 되찾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는 잃은 게 아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되찾는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다. 아들은 초코, 딸은 바닐라. 나는 그냥 둘이 웃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엄마, 다음에 바다 보러 갈래? 응, 약속이야.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섭지 않다는 것. 그건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었다.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했다. 더는 돌아가지 않는다. 더는 침묵하지 않는다. 더는 나를 잃지 않는다.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오직 나, 지은으로서.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